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문재원입니다. 우선 발표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서의 발표가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타겟으로 잡아서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이 왜 이거를 해야 됐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 기술은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런 활용하는 어떤 POC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사실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부스에 있으니까 시계열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영상, 텍스트, 뭐 테이블 데이터나 뭐 카드, 뭐 사용 데이터, 뭐 음성 데이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는데 시계열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떤 데이터길래 시계열이라고 하자라고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가 딱 그 시점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상청 환경 데이터다. 그러면 온도가 딱 뭐 미세먼지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1시, 2시, 3시, 4시, 뭐 1시 10분, 1시 20분 계속 다르게 센서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팩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차원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영상이면 딱 하나 사진 찍힌 거 딱 한 장이겠지만 사실 동영상도 이게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영상의 집합이라고 하면 그것도 시계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센서 데이터 종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것도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은 그 주가에 대해서 뭐 오늘의 종가 뭐 이 정도만 오늘은 뭐 3천이었어. 요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어디서 팔고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증권 데이터나 뭐 아주 정말 아이디어란 어떤 환경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고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어떤 관리 책임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너무 불편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면 뭐 분석은 시작도 못하고 이 데이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 미스돼 있고 다 데이터 값이 뚫려 있고 뭐 3년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가 정말 완전한 국어는 한 달밖에 안 되고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센서, 그러니까 IoT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제 진행하시는 기업이랑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도메인에 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나 이런 쪽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학교는 그게 걱정이 없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구하는 오픈 데이터들은 정말 완벽한 데이터인 거예요. 만약 완벽하지 않으면 그 부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도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논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가지고 거기서 최적화하기 때문에 쭉쭉쭉 갈 수 있는데 실제 정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데이터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써봤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주기가 완전히 달라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푼 문제가 공기질인데 실내 공기질이 이제 뭔가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뭔가 이게 패턴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건 실제 지금도 있는 요구 사항입니다. 뭔가 이거를 외부에 있는 기상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이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1시간에 하나씩 나오고 있고 여기는 거기 1분에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센서 하나 붙이면 걔는 2분에 하나씩 줘요. 근데 이걸 사실은 여러 군데에 있는 데이터를 좀 모집해서 걔를 보관해서 뭐 데이터의 주기를 뭐 최적화해서 맞춰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질, 데이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빵꾸가 빵빵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빵꾸 뚫려 있는 부분을 쉽게 하는 방법은 거의 그거를 삭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센서 5개 붙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런 거 하나 삭제하다 보면
진짜 데이터를 다 날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데이터를 다 날려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수집된 양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떤 거는 이거는 사실 데이터 수집 주기와 기간의 곱하기가 데이터 양인데 이 데이터 양도 매우 다른데 정말 아이디어라면 센서 정말 많이 설치해 놓고 뭐 한 개 설치하고 5개 설치해 놓고 그리고 기간도 되게 많이 모아놓고 그다음에 주기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데이터 센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용량 네트워크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집해 놔야 되는 스토리지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거는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기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데이터는 2021년부터 모아져 있고 이 데이터는 2022년부터 모아져 있고 이 데이터는 아예 그 기간은 없고 그때 이걸 다 버려야 되냐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사실은 데이터가 주기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 그 주기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와서 사실 없던 데이터를 그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포맷, 뭐 영상이나 음성은 딱 있잖아요. 뭐 MPEG, JPEG, 뭐 이런 정확한 그런 포맷이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표준화도 없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목적이 다 달라요. 데이터를 이거를 시각화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IoT 기업들이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 이외에는 대부분은 모니터링으로 데이터 수집을 이렇게 했고 너네 지금 환경이 이런 상태야. 네가 알아서 지금 이거 상태를 보고 판단해. 거의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이거 뭐 미싱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은 전부 다 완벽한 데이터를 다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니터링이나 시각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학습으로 가져오고 분석으로 가져오고 이거 데이터를 점검을 하려는 목적인지 각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의 질이 어떤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의 질이 되게 안 좋아도 서비스를 다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데이터를 복원을 잘 해놓고 거기 있는 좋은 데이터만 가지고 와야 돼요. 나쁜 데이터를 하면 학습 성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센서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설프게 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거는 이상이다, 이건 아니다. 이걸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서 이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지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한 5년 넘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받고 그 전엔 영상을 했었는데요. 영상을 전공을 했었고 사실은 시계열 데이터는 그 이후로 했는데 사람을 키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영상은 되게 오픈 데이터도 많고 그다음에 그 많이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산업 데이터나 뭐 시계열 데이터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좀 허들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거를 좀 어떻게 붐업을 시키려면 여기를 쉽게 만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요소 기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즈를 몇 개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생체 신호랑 지금 내가 생체 신호를 막 분석을 하는데 지금 뭐 심박동을 분석한다거나 근데 주변에 많은 기기들을 보고 있다거나 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뭐 포맷이랑 주기 당연히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에러로 IoT 데이터 중간에 유실값 많은 거는 맨날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뭔가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 부동산이나 증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게 하나의 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데이터를 함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데이터 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학습 모델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 영상 데이터 위주고 시계열 데이터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조금 더 한정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픈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뭔가 다른 데이터와 다른 시간이라는 이슈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거를 이 기술들을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사실은 각각의 시계열 데이터가 도메인이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풀었던 도메인은 기술, 공기질, 환경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은 도메인에서 비슷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는 거를 알게 되었고 어떤 되게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처리해서 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가 이 과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 도메인이나 쓸 수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도메인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도메인을 딱 찍은 게 아니라 공장 도메인에서 모터나 양배수장의 모터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생체 신호에 대해서도 해보자.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환경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보자. 그리고 증권 데이터, 그다음에 날씨 데이터, 그다음에 공기질 데이터,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도메인을 다 쫙 깔아놓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공통을 뽑아내서 거기에 필요한 처리 패키지 변환도 해보고 에러 구간도 감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보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중에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하고 데이터도 깨끗하게 만들어 봤다가 전처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그거를 뺐다 썼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 기술들 처리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씩 된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데이터 분석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고 데이터 학습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그걸 한번 묶어보고 같이 그거를 다시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환해보고 그거를 이제 뭐 학습이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쉬운 어떤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넘겨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소 기술을 개발을 중간에 있는 그림이 저 하늘색이 그런 기술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뭐 분석 활용도 해보고 데이터 학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가지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게끔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판을 이제 구성한 상태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도메인을 지금 검증해가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목적은 아무튼 목적이 되게 당연한데 어떤 도메인 하나에 꽉 집지 말고 대충 어떤 도메인이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시계열 데이터가 되게 제각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불완전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만약에 여기서 성능을 엄청 높이거나 거기에 최적화되게 되게 하려면 분명히 그 작업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 거기 단계까지라도 가게끔 도와주자.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기존에는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전공했다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이랑 시계열 데이터는 정말 그 앞쪽에 그 처리의 그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 처리해야 되는 이유들과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80% 정도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뭔가를 선택해서 같이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없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내가 지금 설치한 이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만 내가 처음에 이걸 활용하려고 했으니까 이거 활용할 거야. 약간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를 검색을 해보자.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같이 써보자. 그리고 불완전해서 아예 못 쓰게끔 돼 있는 데이터 그냥 버리지 말고 보완해보자. 그리고 뭔가 그렇게 통합을 하면 사실은 시계열이라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중에서 공통분만만 해서 완전히 다른 축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분석이나 또 학습 성능이 또 달라지고요. 그렇게 변환하는 것도 좀 해보자.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주요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알고리즘을 뽑아내서 시계열 데이터의 알고리즘을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시키고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활용이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도메인을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봐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통합 패키지,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몇 가지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이제 플랫폼과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거. 지금 현재 막 신호가 들어오는데 아 이때 좀 평소랑 다르다. 그때 그런 감지를 하는 게 그런 AI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 이러다가는 1시간 있다가 큰일 나겠어. 뭐 이렇게 상황 예측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시각화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얘랑 지금 실제로 이거는 이제 농장에 있는 환경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농장은 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그 악취에 뭐 영향을 미친다면 여기는 전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는 환기가 굉장히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뭐 이산화탄소라고 딱 찝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걔도 뭔가 연관관계가 있겠지만 아무튼 센서로 모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악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애니까 너가 그걸 제거를 해라. 이렇게 상황 관계를 분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얘는 이런 상태고 쟤는 이런 상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얹혀서 도메인을 검증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술의 차별성과 독창성은 이제 이건 사실은 요솔 기술의 관점에서만 제가 여기 드렸고요. 여기 좀 약간 포커싱이 된 건데 기존의 것들은 정말 그냥 똑같아요. 이걸 정말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력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너 이거 쓸 수 있지. 그럼 그 다음부터 데이터는 다 괜찮아. 되게 괜찮은 상태에서 너 이거 요소 기술 사용해서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문제 해결해봐. 요게 이제 시작점이 좀 달라요. 시작점이 먼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시작점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하고 그 전에 근데 해결해야 될 많은 아까 전에 80%의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고 가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시키자. 이렇게 좀 시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는 실제 요구사항이 중소기업에서 너무 시계열 데이터 처리가 힘들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 개발을 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하려면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떤 데는 뭐 사용하는 DB도 각각 다르고 어떤 데는 CSV로만 그냥 보통 진짜 학교에서는 다 CSV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곳은 뭐 인플럭스 DB를 쓰기도 하고 다른 DB를 쓰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뭔가 툴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누구나 거기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시작이 되게끔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어떤 툴을 만들었고 이거는 웹 기반으로 누구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든 이제 공동 작업해가지고 수집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중에서 하나는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챌린저블한 부분이라서 약간 연구 쪽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제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뭔가 시계화를 시켜서 다른 시간 데이터랑 연합해 보기 위해서 이거는 버밍엄 대학교와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챌린저블한 부분이고 연구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거를 다른 포맷의 데이터도 같이 합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진짜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많은 도메인에서 도메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수집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공기질 데이터랑 뭘 합칠 것이냐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툴이 없다면 그냥 나는 내 공기질 데이터 가지고 내 것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랑 연관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네. 이거 연관성이 있나? 뭐 주식 데이터 같은 것들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을
필터링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연관성도 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검색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서 이제 된 것들은 공간적으로,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가장 비슷한 애들, 그다음에 이슈별로 가장 같은 애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이 되도록 지금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데이터 그 자체로만 비슷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거를 검색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되게 쉽지가 않은 이 작업이 정말 쉽지가 않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면 정말 노가다처럼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거기 스타트업 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준비하는 게 다 포맷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거의 80, 90%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좀 최적화해서 최소한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하고 인자를 파라미터화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노이즈들을 좀 제거를 하고 미싱 데이터를 좀 없애고 또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타 기술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시계열 데이터는 밑바닥 기술, 처음부터 통계적으로 사실은 시계열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통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통계 기법들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타 기술까지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거기 집어넣고 이제 뭐 효율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했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변환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LSTM으로 하는 하나의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하나의 A인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걸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오픈소스 하나 가지고 뭐 LSTM 한번 돌리겠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 시스템상에 들어가면 이 모델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 모델 이름을 어떻게 만들고 모델을 어디다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데이터를 내가 바꾸고 싶을 수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내가 1시간 단위로 예측을 하고 싶었지만 뭐 3시간 단위로 예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력의 데이터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다 짜야 돼요. 지금 보통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조화를 시켜서 학습이면 학습도 뭐 예측을 할 것인가, 클러스터링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나 기법에 대한 어떤 데이터 준비도 좀 쉽게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많이 유명한 것부터 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검증이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좀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예를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메인을 되게 여러 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좀 어느 정도까지 뎁스를 다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몇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범용적인 서버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도메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걔를 한번 점검하고 검색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머신러닝을 해보고 하는 어떤 그 분석 서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그 웹 기반으로 만들었고 웹 인터페이스로 다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도메인이 지금 여기서 잘렸는데 데이터의 도메인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13가지의 도메인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뭐 오픈 데이터까지 시작해서 아니면 저희가 모았던 데이터 아니면 굉장한 대용량 데이터 기업에서 모았던 대용량 데이터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화 검증이 되고 그것도 이제 그냥 시각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그냥 시각화하면 거의 일반인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쪽 지금 다 나오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였는지, 어떻게 저장이 돼 있는지, 어떤 주기로 저장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습이랑 여러 가지 연결시키려고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이 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데, 저 회색깔을 보시면 다 못 쓰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못 쓰는 데이터를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뽑아내서, 빨간색 데이터 중에서도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빨간색 데이터 중에서 좀 쓸 수 있는 거를 판단을 해서 걔만 처리해서 뽑아내고, 쓸 수 없는 데이터는 아예 얘는 쓰지 말라고 버리고 해서 패턴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패턴을 뽑아내는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시계열 데이터가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학습을 그냥 돌리게 되면 엄청 피팅이 너무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뭔가 들어왔을 때 또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가 또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또 학습 설득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레이블링하는 툴도 되게 많고 많이 돼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거 그 눈으로 사실 확인할 수도 하기도 너무 어렵고, 보통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미싱 데이터 있거나 이거 데이터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잘라서 다 버려버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 좀 이걸 살려서 좋은 데이터를 파악하게끔 하려고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또 여기에다가 보안 기법을 사용을 해서 임퓨테이션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딥러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법을 쓸 수도 있고 다른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기법들조차도 이제 사실은 이걸 선택을 해서 너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면 지금 저거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게 붙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로당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조사를 하고 있으면 저기 다른, 지금 이건 하나만 나오는 화면인데 다른 뭐 기상청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시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겹치고 이거 겹쳐가지고 니네 한번 해볼래? 뭔가 데이터로 해볼래?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았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데이터가 뭔가 거기 이제 저희 쪽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빈 부분이 많거든요. 그 빈 부분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웃라이어, 정말 이거는 센서 에러다라는 것들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센서 에러 같은데 너가 한번 판단해 볼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제이션도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수동으로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동도 하고 수동도 해서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임퓨테이션도 너 이거 다 할 거니? 너 이거 진짜 이거 보면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할 건지 버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수동이나 자동으로 다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전처리를 진행을 했고, 사실 이 서버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소 기술로 아예 패키지를 다 만들어 놓고 좀 이거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을 실시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검색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간 태그 위치에 따른 검색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는 뭐 하나를 집어서 내가 이제 뭐 중학교에 거기 근처 데이터를 봤으면 그 중학교랑 가장 가까운 뭐 도서관 아니면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본다던가 그런 지금 예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해본다던가 아니면 같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해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정보도 없는데 이 데이터의 패턴만으로 얘의 패턴이 비슷한 애들이 여기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포토 타겟팅하는 거는 증권 데이터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패턴이 이렇게 하루 동안에 그려지면 몰랐는데 며칠을 보니 다른 애들도 얘랑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예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실내 환경 예측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조금 이제 제너럴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도메인에 이제 타겟팅이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내 환경을 예측을 하면 어떤 집은 정말 실외 미세먼지 환경에 엄청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떤 집은 시간이나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영상이라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는, 뭐 디텍션이 잘 되는 어떤 한 알고리즘을 쓰면 대충 잘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를 시켜야 되고, 그 최적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공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 대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 모델하고 가장 가까운 애들을 이제 그 예측 모델이 있으면 이제 어떤 공간이 정해졌을 때 그 공간이 비슷한 공간을 찾아서 그 예측 모델을 가져와서 예측을 하면 훨씬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공기 제어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실내 공기질을 이제 제어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팜 쪽인데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 같은 곳에서 이제 악취가 심한데, 그 악취가 돼지 농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 하셨던 분들은 사실 계속 거기에 이제 계속 그 루틴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 돼지 농장이 비가 오거나 뭐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더 생기더라. 아니면 너네 돼지 농장의 요 파트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환기만 잘하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들, 그런 걸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키우는데, 딸기를 키울 때 어떤 팩터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러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센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외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정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건 답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센서를 하나 설치했는데 걔가 답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공간에서는 이 센서가 답이지만 저쪽 공간에서는 또 다른 센서가 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쪽 플랫폼을 지금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예시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범용 도메인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서버지만 시각화, 분석, 기계학습 모델 생성 관리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또 도메인을 아직 특정한 도메인이 아닌 어떤 범용적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뭔가 특정 도메인이 이제 확실한 요구사항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저희 쪽 연구원들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